안녕하세요. 동궁가을지 발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김경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랜선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을 해서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동궁가을지 내부 건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들 막연하게 발굴 조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발굴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조금 다소 이제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동궁가을지 A 건물지 내부 유적입니다. A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이제 가장 큰 건물지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조사된 건물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1970년대에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보안 발굴 조사라는 명목으로 이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2018년에 다시 발굴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동궁가을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통일신라 시대 문무왕 때 지어진 유적으로서 674년에 월지가 축조되고 679년에 동궁이 창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 건물지는 구조와 규모에서도 이제 가장 격이 높은 건물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건물지입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많은 수의 자갈돌, 이것이 건물지를 구성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건물은 기둥을 설치하는 초석, 그리고 초석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적심시설, 그리고 기둥이 올라가고 그 위에 여러 가지의 목조 가구를 조립하여 만드는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궁가을지 A 건물지는 경주에서도 매우 초대형의 건물지 중 하나인데요. 아쉽게도 초석이나 기둥, 그리고 상부 구조는 전부 다 없어진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부 구조는 이렇게 잘 살아 숨쉬어서 조사를 통해 저희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적심시설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원래 건물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에도 그렇지만 그 건물을 짓기 전에는 이제 대규모의 기초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공사를 대지조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기초공사가 이 A 건물지와 같은 경우에는 2m의 깊이 정도로 해서 두텁게 층을 먼저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것을 이제 조사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지를 2m 깊이로 두텁게 쌓아놓고 이제 초석이 위치할 곳을 정한 다음에 그 부분만 다시 굴착을 해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흙도 채워놓고 돌도 채워넣은 상태로 이렇게 적심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적심시설에 초석을 올리면 이제 단단하게 고정되는 기둥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와 크기는 경주에서도 이제 거의 확인되지 않는 초대형의 적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A 건물지의 높은 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A 건물지의 규모는 이제 7 곱하기 4칸의 초대형 건물지로서 여기에서 구조상 매우 특별한 부분은 이제 내진감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진열에 이제 기둥이 감춰져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중앙부 4개소의 적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적심은 아까 말 그대로 초석이 올라가는 자리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기둥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A 건물지 안의 내부 공간 활용을 이제 극대화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로는 경복궁에 가보시면 경복궁 근정전이라는 건물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도 그 기둥이 4개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어좌가 들어갔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예와 비슷하게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 중앙 부분에 기둥을 없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기법은 황룡사 중금당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마대자루가 쌓여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예전에 조사했던 유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를 다시 피복시켜 놓은 곳인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페인트로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적심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비 같은 경우에는 2.2m에서 2.8m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 정도면 경주에서도 이제 손꼽힐 만한 크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흰색 페인트 주위로 많은 돌들이 또 자리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기단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건물질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하나의 기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A 건물지와 연결되는 복도 건물인 익랑 건물입니다. 익랑은 날개 익자와 복도 랑자를 써서 A 건물지를 연결하는 하나의 복도 건물을 이제 익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셨던 그 A 건물지의 적심 건물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적심이 작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메인 건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랑이 쭉 진행이 되다가 다시 회랑이라는 큰 복도 건물과 만나게 되면서 A 건물지를 쭉 감싸서 남과 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로 와서 보시면 회랑이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정연하게 쌓인 석축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기단은 건물의 터를 잡고 이제 터를 반듯하게 한 다음에 이제 터보다 한층 더 높게 쌓은 하나의 단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기단입니다. 이러한 기단은 건물의 하중 분산과 습기의 침습 등 이제 건물질을 위협하는 유해 요인을 막기 위해서 한 단 더 높이 세운 것을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단은 이제 건물지의 진짜 규모를 말해주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회랑 기단은 총 5단이 확인이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밑에 단은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돌을 정연하게 다듬지 않았고, 노출이 되어 있는 3단은 정연하게 돌을 다듬은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랑 기단의 축조 공정은 이제 토층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먼저 이 왼쪽에 보시는 3단의 층이 원래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다시 굴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돌을 차례차례로 쌓은 다음에 다시 흙을 덮은 양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밟고 있는 곳이 A 건물지가 지어질 당시의 구지표면입니다. 생활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A 건물지와 이렇게 구지표면의 차이점을 둔 것은 이제 A 건물지를 훨씬 더 웅장하고 장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 토층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 시점부터 석축이 하나씩 무너지고 기와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퇴적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적층은 통일 신라가 멸망을 한 시점 정도로 조사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폐기된 시점은 회랑 기단 외부에서 출토된 당말 5대의 중국자기 등으로 미뤄봤을 때 기원 후 10세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사단에서 조금 더 연구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현장을 직접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궁금한 부분이 조금 있으시거나 하신다면 이제 저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든 아니면 다른 연구원 선생님이든 이제 친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글을 조금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궁가을지의 다른 구역도 발굴 중에 있으니 이제 유구와 유물이 새롭게 확인이 된다면 좀 더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